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그 전산세무 이거 97회 기출문제 풀이 좀 드릴게요. 이 회차는 34%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있죠. 41% 정도,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39%, 34% 이렇게 조금씩, 그죠?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왜 이렇게 조금 떨어진지 보면은 딴 거 없어요. 딱 보면 여기 보시면은 매도 가능성권에 있죠. 계산할 때 뭐 이렇게 좀 평가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몇 개가 더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말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잘 모른다. 모르는 것들이 나왔다.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있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지금 그죠? 모레 시험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13%밖에 안 됐는지 있죠. 그런 어떤 굉장히 그죠?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 방어하는 요걸 좀 배워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나 지금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이런 분위기 있죠. 이 정도 분위기. 버릴 거 몇 개 버려더라도 무난히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합니까? 회계 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회계 처리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1번, 2번, 4번 마무리하고 뭐 원점 부과 내가 편한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할 때 이게 꼭 알아야 될 점은 이제 서서히 문제 20%대가 나오면 합격률이 이제 20%대 그 정도를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걸 항상 봐야 돼요. 경비하고 여기서 178번하고 뭐예요? 984번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 같은 거는 영업비용이다.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딱 보고 있다가 딱 나오면 이 회차에 나온 것 같은데요. 매입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업비용을 한다. 그만 하면 하나 맞추는 거죠. 그죠?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평가할 때 매도 가능성은 평가할 때 있잖아요. 178번을 친다, 그죠? 두 번째 거 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느낌을. 그거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죠? 저한테 듣고, 여러분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몇 번 해야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습이 시간을 재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이걸 다 풀었다 하면요, 되게 잘한 거예요. 1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시간 부족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탈탈하게 해야지만이, 90분이잖아요. 그죠? 90분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 이중거래처. 요번에 안 나온 것 같고요. 타기정 대체 나왔어요. 드디어. 그죠? 뭔가 중간에, 그죠? 뭐, 이렇게, 뭐예요? 재고를 중간에 기중에 재고는 기말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기중에 어찌고 저찌고 나오면요. 무조건 뭐예요? 이 타기정 대체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일반적으로 기부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매입 매출 전표는 14번 건벨의 사업상 증여가 타기정 대체잖아요.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그죠? 사업적으로 뭐야? 공짜로 정의하는 거, 접대비 있죠. 그 시가에 의해서 VT를 내지만 회계처리는 원가로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세무 이것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불공은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요. 토지 관련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어렵고 거 있죠. 마지막인데요. 어음 있죠. 한 번은 꼭 봐야 됩니다. 어음 나오면 다들어음인지 미수금인지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딱 생기면은 거래처 챙겨가면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봐요. 이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있죠. 좀 어렵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거든요. 다음 요번에도 좋은 회차가 뭐냐면 이 시험에 원천세가 약간 있죠. 인별로 나왔잖아요. 사람별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뭐야? 좀 특이한 있죠. 유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약간 떨어지고 다음 회차도 있죠. 인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본 교육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걸 다 하는 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머릿속에 해서 여기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뭐 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입 수수료가 뭐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뭐 1020만 원 하고 있어. 찍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문제인데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회차가 여러분 회차에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네, 딱 하나 챙기고. 두 번째가 뭐죠? 여기 문제. 두 번째가 왜 5월 6일 날 제품을 언급해요?
5월 6일 날 기존의 제품을 재고로 언급할 이익이 없거든요. 그는 이 재고를 팔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한 타개정 대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가하고 시가하고 두 개 헷갈린다. 그죠? 뭘 해야 되냐. 항상 여기처럼 요거 부분만큼 내가 이제 만든 가격만큼이 다른데 조정된 거니까 요거 안 해요? 아니고 요렇게 나와야 된다. 여기 나와야 된다. 그죠? 기부금 요렇게 딱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상 증여는 공급가액은 시가니까 요걸 치고, 그죠? 요걸 치고 밑에 하단 회계처리는 요렇게 해야 되죠. 원가로 해야 되죠. 그거를, 그죠? 이제 여러분이 다음 회차가 있을 거야. 아마. 요번 회차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음 회차 있을 거니까 그거까지 꼭 사업상 증여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뭐 체크해보면 되겠어. 자, 드디어 하나 나왔잖아. 보세요. 자기 주식,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자본 붕괴 하나, 자본 이론 문제 하나, 5점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을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주식을 냈죠. 자기 주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원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자본 붕괴할 때 느낌이 뭐냐면, 항상 마이너스나 플러스 있죠. 자본거래에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난 금액은 항상 상계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 얘처럼 뭡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잔액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여요. 처분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인식할 때 이걸 네팅하고 나머지를 인식하라는 말로 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면 여기서 있죠. 여기에서는 그 액면가액을 주지 않았잖아요. 액면가액을 찾으면 안 돼요.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은 항상 뭐라고요? 취득원가 있죠. 그걸 찾아야 돼요. 장부금액, 취득원가 찾는다. 여기에 표현을 액면가액 5,000원 하면 5,000원 가지고 막 하려면 안 돼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팔았어요. 15,000원에 1,5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500원 남겼죠. 근데 몇 주? 다 팔지 않고 300주니까 15만 원을 뭐야? 남겼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3만 원이 있으니까 네팅하고, 그 다음에 12가 뭡니까? 인식해야 되는 거 있잖아. 여기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마찬가지고,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이니까 이렇게 해서 꼭 이해합니다. 자본 붕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무이금은 반드시 나와요. 없으면 합격률이 40% 이상이라고요. 자본을, 세무이금 자본 안 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든 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률이 낮은 거는 자본 붕괴 나오니까 그 위주로 한 번씩 계속 있죠.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 틀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 문제가 틀려달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정도를 틀려도 돼요, 솔직히. 밑에 것만 맞추면 되니까. 생산부서 나오고 확정 기형 나왔죠. 그러면 퇴직급여가 뭡니까? 기여하면 끝나니까, 그죠? 제조원가로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확정 기형하고 확정 급여형하고 제가 쪽지 시험에도 이걸 막 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양념처럼 나온다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손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손상 자수는 이 개별적인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평가 과정이라 했고, 손상이 났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회수 가능가액을 찾아야 되는데요. 회수 가능가액이란 요 둘 중에 뭡니까? 맥스 규정이 회수 가능가액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금액이 0이래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대요. 그럼 요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장부가액 250 되겠습니까? 250이죠. 250 되겠죠, 그죠? 장부 금액이 250 있는데 얘가 장부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손상이서가 해보니까 아예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손상 자손으로 250을 잡아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얘를 폐차했다면요. 폐차했으면 이제 쓸 게 아니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죠? 얘는 폐차한 게 아니죠. 손상을 해봐서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장부가액 제거 이거 되겠습니까? 1단계 되죠. 여기 207번인 거 유념하세요. 왜냐면 얘가 20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칭을 일단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유형자산 뭡니까? 손상차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죠? 요 얘기를 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너무 하나에, 여러분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5개를 풀었는데 4개를 확실히 맞았죠. 그럼 하나를 잘 모르겠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셨대요. 나는 뒤에서 맞추면 되니까. 합격은 70점이라도요? 여유가 30점이나 있어요. 너무, 그죠? 근데 이걸 자꾸 신경 쓰면 왠지 얘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버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있죠. 이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배점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얘기도 원래는 제가 본 교재할 때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세무위급에서. 제가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이러면 가르쳐 드려서 좀 쉬웠지, 실제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접에 가서요.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지금 5월 1일. 여기가 이제 그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에서 여기 금액이 이건 1,000만 원이고요. 하이라이트는 뭐죠, 여기에? 수수료병 있죠? 이거를 여기 가야 돼요, 여기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비어있는 거. 여기에 있죠? 20만 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변은 뭔가 보통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는 딴 게 아니고요.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거래처 없잖아요. 아무런 거래처 언급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합니다. 타개정 대체 6번 해서, 얘를 양양시에 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부금이 될 건데요. 자, 기부금은 원가를 빼야 돼요. 원가는 3,000 되겠습니다. 제품을 빼잖아요. 그죠? 제품이 생각이 안 나지. 3,000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허전하죠,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제품은 팔릴 걸 예정한 자산인데 얘는 팔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마킹을 안 해주면 매출 원가를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적유를 가서 여기 찾아서 선생님 여기 적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재고를 다른 데서 쓰니까 재고 있죠, 재고기. 요 제품의 재고에 적유를 찍어야지 8번이 나오지, 그죠? 8번 타개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8번을 만약에 안 하면요, 빵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이거 있잖아. 타개정 대책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기가 따갑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감각이 생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회계처리를 본다기보다는 그걸 봐서, 저런 거 실수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걸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계처리를 모르면 할 말이 없지, 그죠? 회계처리는 다 배웠는데, 그거는 모르면 익히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6월 11일 날은 있죠. 이제 재고분개죠. 자기 주식을.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자기 주식을 하겠죠, 그죠? 자기 주식,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 장부 금액을 빼죠. 지도공가를, 장부가액을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00만 되겠습니다. 돈 분개는요? 여기 보통 예금에, 여기 1,500원씩 했으니까 315만 원. 되겠죠? 이거는 딴 게 아니잖아. 장부가액 제거. 돈 받은 거. 그죠? 항상 우리가 처분 3단계법 기억나시죠? 재회계처리에 처분 3단계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개할 때 첫날 있잖아요. 제가 그 기억나세요? 그죠? 매출은 매입된 매출부터, 매입은 매입부터 찍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거래, 매출이 아닌 거는 현금부터 먼저 찍고 나머지 결정하고. 마지막에 가르쳐 드린 게 뭐예요? 바로 재고 분개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속 쓴다고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1단계.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뭡니까? 대변에 15만 원이 자기적 처분이 이익이 되겠죠. 근데 자기 처분 손실 있잖아요. 항상 딱 보고 대변에 뭡니까? 마무리합니다. 처분 손실이 잔액이 있으니까 3만 원 찍고, 그죠? 처분 이익 있잖아요. 처분 이익에서 마무리 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그냥 어렵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 손상을 안다면 어렵지 않죠. 재고분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장부가액 250을 날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변부터 합니다. 206번에 얘는 500만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207번을 치면서 강간상각 누계액을 뭐야? 그죠? 여기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잘못했네. 아니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지금 뭘 보고 치는 거야? 3천이고. 얘가 지금 강간상각 누계액 550이 나와. 내가 아까 잘못했구나.
자, 그러면 남아있는 2450이 뭐예요?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네. 아까 제가 장부가액 잡는데, 요 부분이 지금 손상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손상자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손상자산, 무형자산이라면요. 무형자산, 손상자산, 이렇게 잡으면 돼요. 무형자산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7월 30일 거래를 못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알겠죠? 7월 30일 거래가 헷갈리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급여형하고, 그죠? 이거 제조원가로 봐야 되니까 500 치고, 대변은 뭔가, 보통 하면 되겠습니까? 확정 급여형하고요. 확정 기여형 두 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여해주면 끝. 그러니까 매달 퇴직금 준 거야. 매년, 한 번에. 그래, 비용 처리하는 거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회사가 주는 거니까, 외부에 퇴직금 계좌에 예치한 계좌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산. 그게 바로 퇴직연금, 그죠?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쓴다. 그거까지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틀릴 만한 건 한 개 정도. 더 이상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출 전표 가볼게요. 얘는 뭐냐면, 그냥 얘는 구매 확인서고요. 영세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12번 영세하고 서비스 분대가 되겠습니다. 2번 치면 끝.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에 개당 뭡니까? 이렇게 100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2000이 될 거니까 뭐 어렵지 않고, 영세를 구분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이 5문제 중에서요, 3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좀 틀리라는 거고, 한 번은 좀 알면은 맞추는 거고, 이 정도 수준이 합격률이 30%에서 20% 걸쳐 있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2개를 틀리게끔 만든다는 거는요, 합격률 20% 이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3개 중에. 그리고 일반 전표가요, 5개 중에 2개 이상 틀리게, 특히 3개를 틀리라는 의도가 있으면요, 합격률이 막, 그죠? 20% 초나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대. 다음 회차가 그래요. 일반 전표가 5개 중에 잘못하면 3개가 틀릴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메인 매출 전표도 한 2개는 틀릴 수 있어요. 결산은 좀 쉬웠고,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각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보면은 있죠. 마케팅, 여기가 지금 유형이 뭘까요? 요걸 앞에 요걸 지워야 되겠죠. 요걸 봐야 되죠. 계산서가 되겠죠. 그죠? 53번 면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읽을 때 뭡니까? 영업부 잡지. 돈은요? 다음 달.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계산서 받았다니까 영업부 잡지니까 있죠. 이거 도서인쇄비가 될 거 아니에요. 도서인쇄비 판관비를 찍고 외상이니까 뭐 외상이잖아. 미지급금 딱 이렇게 머릿속에 뭐예요? 딱 겨냥을 여기 견적을 딱 봤을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지금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내일까지 지겹게 듣고요. 토요일날 여러분 혼자 공부를 딱 정리해야 돼요. 되게 못했던 거 한번 쫙 돌려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씩씩하게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마치고 다 연휴던데 보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휴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카드 결제하고 있잖아요. 이 법인카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접대비를 있죠. 접대비를 우리가 사용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있죠. 이거는 세금 계산서 관련한 건 다 그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포착을 54분 불공을 하고 넣었다가 밑에서 그죠. 불공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접대비를 카드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접대비를 신용카드 끊었다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한 거는 다 포착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죠.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공제 되는 거를 신용카드로 끄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왜? 구조가 세금 계산서는 다 포착하고 불공을 빼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포착하고 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있죠. 안 되는 건 집에 오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점도 좀 알아주세요. 그 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할 때 있죠. 이미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될 있죠. 그 문제랑 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가가치세
요거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여기 배웠던 거 중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 얘기 그때 했던데. 자,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사유예요. 사업무관 매입세액, 그죠? 접대 관련 매입세액, 승용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사 말고 이런 것들에 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요. 근데 세금을 받았나요, 그죠? 세금 받았다면 뭐죠?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포착해서 넣었다가 빼야 되니까 54분 불공으로 해서 VAT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고, 불공제 사유를 세금 계산을 받지 않고 뭡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VAT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개념을 저번에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기억납니까? 그냥 훅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무에서도 알아야 되고, 요거를 알아야지 다음 문제 있잖아요. 다음 회차를 이해할 때 서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카드구나 했을 때 생산부서 생일 축하, 매입세 공제 받는다. 이게 VT가 있죠. VT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세를 해줘? 그러면 가면 58분 가면이 돼야 되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 과세거래고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는 거 당연히 57번 카드 과세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요거 딱 봐야 되죠. 여기 어디 우리 카드 찍고 나중에 카드를 찍으면요, 요거는 자동으로 미지급금에 달릴 것이고, 여기에 원재료 계정에 있는 것들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뭘로 바꿔주면 돼요? 바로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되겠습니까? 샥 바꿔주면 끝 되고,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들 문제를 보면요, 딱 보면 이제 머릿속에 자꾸 찍히게끔, 그죠? 요것들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무에서 정병을 딱 보면 뭐예요? 정병을 딱 보면 머릿속에 딱 찍혀가지고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요게, 그죠? 단계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은 조금 짧잖아요. 짧아서 그런 거지.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더라도 몰아쳐야지 나중에 남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세우라, 내우라 하면요, 그게 늘지 않는 거라고요. 양을 확 해야지 남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제조원가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사업자인데 현금 판매, 이것도 서비스 분개가 됩니다. 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한테 제품을 팔고 현금을 발급했으니까 이번 현과하고 1번을 치면 되잖아. 1번을 찍으면 바로 끝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3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가 있대도요. 그럼 5문제 중에 2개만 내가 논점을 해서 맞추면 그냥 합격인데, 근데 대신에 기본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실수 추성이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말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당사는 영업 목적 광고 계약, 광고 선점해야 됩니다. 판관비 되겠습니까? 전자세금을 수취하였다. 불공 아니죠? 그럼 광고 선점비하고 보통 예금 지급이면 3번으로 가서 뭡니까? 야, 이거 오늘 또 왜 이러냐?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에러가 아니다. 자, 광고 선점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선점비 되고, 돈을 쏴준 거, 그렇게만 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5개다, 그죠? 이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만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찍는데 이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네. 이야, 미치겠네. 자, 이거 지금 당장 못하니까 그냥 해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 떴으면요, 여기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 우리 12번 영세하고요, 매출. 근데 여기는 100개 하고 여기 20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편하죠, 그죠? 하고 대박 인터테이닝. 여러분 대박이 없습니까? 없었나요? 야, 이게 그렇죠. 되게 많이 찍었네. 하여튼 없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좀 신규 등록해서 하도록 할게요. 대박 인터내셔널 매출 그랬죠. 그냥 나머지 좀 참고할게요.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는 1번이 되고요. 영세는 추가적으로 뭡니까? 직수출인지 내국시용장인지 봐야 되죠. 3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2번 되겠습니까? 외상 딱 하면 밑에 하단 끝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자 그래 볼게요. 8월 10일자, 여기는 53번 면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케팅, 잡지, 이렇게 되고요. 공급가액은 30만원. 3만원 되네. 여기는 보니까, 뭐야. 마케팅? 자, 여기는 전자네요. 1번 하시고요. 3번 가셔가지고, 요거는 매달 이렇게 가시고, 요거는 기본값이 있죠. 여기는 제조 영업부에 이거, 도서인쇄비, 판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주는 게 25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8월 20일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카드니까, 매입자 공제 되니까 57번 가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 수산, 회식비. 이렇게 하고요. 해당 금액은 35만 7,5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우리 제주수산. 자, 여기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 이렇게 하시고요. 4번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값이 이중거래처가 걸리면서 뭡니까? 기본값 요것만 뭐야? 공동생비. 근데 딱 보고 다시 본다. 이 비용 계정이잖아요. 딱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생산부터 확인했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비용 계정 한번 다시 보기. 그렇게 해서 딱딱 마무리 해도 충분히 시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그려볼게요. 사업자,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할 때 너무 쉽네요. 20일 매출. 해당 금액은 얼마냐면 130만원. 이렇게 되겠죠. 비사업자인 한석규 될 것이고요. 여기서 1번 때리면 끝 되겠습니다. 그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이니까 그냥 요걸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9월 30일자 그래 볼게요. 9월 30일 가면 유형은 전자세금 받았죠. 51번. 그 다음에 여기는 광고비. 그 다음에 여기